오늘은 자폐아이들 운동 발달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 아이들은 태어나서 이렇게 어릴 때 다양한 활동들을 하죠.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모여가지고 그네도 타고 미끄럼도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거지같이 이런 데도 기어 올라가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뛰어놀기도 놀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커서는 축구나 농구나 태권도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큽니다. 반면에 이제 자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수업을 하죠. 언어치료나 인지치료나 ABA나 감각통합치료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체육이나 감각통합치료는 운동이지만 이것도 실내에서 하는 수업들이고, 대부분 치료들을 다 이렇게 어릴 때 시작하게 되고 보통 다 실내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서로 출발들이 좀 다르지요. 일반 아이들은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크면서, 그리고 좀 5살이나 6살, 7살 이때 이제 한글 공부나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자폐아이들은 이제 2살, 3살 이때부터 언어 수업이나 인지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자폐아이들은 언어나 인지가 느리니까 이렇게 놀이보다는 중요할까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언어 치료나 인지 치료를 받게 되면 일반 아이처럼 말도 잘하고 인지도 올라가고 좀 똑똑하고 일반 아이들 같이 나중에 건강하게 클 수 있을까요? 치료를 빨리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일반 아이들이 놀이를 먼저 시작하면서 크는 것과 자폐아이들이 언어치료, 인지치료를 하면서 크는 것들이 뇌 발달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능신경학에 이 기능해리라는 의학용어가 있습니다. 쉽진 않죠. 디아스커시스라는 용어인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보게 되면, 이 뇌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두 정엽 부분이죠. 여기 있는 감각피질과 여기 운동피질인데, 여기 있는 뇌경색 환자가 손가락 부위에 여기에 뇌경색이 생겨서 여기 혈관이 막혀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감각피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감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운동피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정한 재활 없이 방치하게 되면 이 손목과 연계되어 있는 팔과 어깨까지 이제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기능 저하가 있는 곳은 특정하게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과 같이 있는 부분들이 계속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손을 쓰지 않게 되면, 손가락을 쓰지 않게 되면 이 손에 연결되어 있는 이 뇌부위, 여기 뇌부위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면서 제가 왼쪽에 팔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손가락 움직이게 되면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고유성성 감각과 피부에 있는, 그리고 근육에 있는 이 감각기들이 이렇게 수축된과 이완되는 것들을 계속 감지해가지고 이 감지들을 동측에 있는 이쪽 왼쪽 손해에 보내게 되고, 이 손해의 신호는 여기에 있는 시상이라는 것들을 거쳐 대뇌피질, 이 감각피질로 들어갑니다. 감각피질로 들어가서 이 감각이 다시 운동 영역으로 오면서 계속 제가 손목을 움직이게 되고 팔을 움직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계속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다시 내려보내는 이 방식으로 이제 우리의 몸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왼쪽의 손이나 손목이나 팔뿐만 아니라 반대쪽의 팔과 손, 그리고 목까지, 상체까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몸에 있는 각 부분의 근육과 인대와 근막, 피부에 있는 신경들이 이런 식으로 손해를 자극해가지고 시상까지 해서 이 두 정액까지 계속 이 부분들을 자극해서 활성화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영역들이 다 자극을 받겠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면서, 그리고 축구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이 여기에 있는 두 정액에 있는 운동피질과 감각피질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축구를 하면서 공을 쳐다봐야 되고 친구를 쳐다봐야 되고 이게 다양한 쳐다보면서 이 뒤쪽에 있는 후두엽이 발달하게 될 거고, 같이 놀면서 얘기하면서 축두엽이 발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 있는 피질이 발달하면서 이 자극들을 전두엽에서 통제를 하게 되고 명렬하게 되면서 전체의 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가 중요하거든요. 놀이를 통해서 뇌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폐아이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앉아있죠. 앉아있게 되면 근육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을 많이 보내지 못하겠죠. 신호를 보내지 못하면 뇌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팔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 3주만 돼도 근육들이 쭉 빠지거든요. 쓰지 않게 되면 우리 몸 무조건 퇴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자폐아이들의 뇌를 그렇게 계속 발달시키기를 원하지만
정작 앉아있는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의 뇌는 발달하지 않습니다.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자극을 받지 않게 되면 뇌는 활성화되지 않고 발달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많이 한 뇌와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뇌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길에 100개를 알고 있는 것과 5개를 아는 것과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100개를 알게 되면 어느 길이 막히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길들을 다시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5개만 아는 경우에는 그 길이 막히게 되면 갈 수가 없죠. 아니면 거기서 계속 그 길이 뚫리기를 기다리든지 이렇게 막히는 데도 있을 수밖에 없죠. 뇌가 정보 처리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된 그 뇌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다양하지 않는 뇌는 정보 처리에도 한계가 있고 그 처리 속도도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폐아이들의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시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시상이라는 이 기관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감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후각을 뺀 모든 감각들이 이 시상을 통해서 조율이 되는데 시각의 문제, 청각의 문제, 귀를 막는다든지 눈동자가 잘 움직이지 못하고 눈 맞춤이 안 된다든지 시시각에 문제가 있든지 구간 축축을 한다든지 촉각방어를 한다든지 이 감각의 이민도는 그 아이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어릴 때 운동을 충분히 안 하게 되면 이런 시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대뇌 피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손해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손해는 전정기관과 눈과 이 대근육과 바로 직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발달하지 않게 되면 균형감이 떨어져 가지고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자주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느리다든지 꾸부정한다든지 불안불안한다든지 흔들흔들한다든지 이 뇌 문제가 어릴 때 그런 활동들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이의 부족.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는 다른 어떤 치료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놀이가 부족하다고 해서 매일매일 자꾸 막 데리고 다니면서 굴리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의 몸은 이미 많이 긴장되어 있고 뻣뻣하기 때문에 반드시 활동들 하게 되면 만져줘야 됩니다.